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형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비드-19로 인하여 전 세계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항바이러스 시장 규모 또한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RNA 바이러스는 상당히 큰 돌연변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백신이라든지 항체 의약품들이 돌연변이가 쉬운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그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연변이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백신주를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항상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새로운 치료제 방법이 필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단백질, 즉 돌연변이에 아주 변화가 쉬운 단백질을 그 타겟으로 했다면 이제는 돌연변이와 무관하게 항상 발현되어지는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치료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TS200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단백질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상시 발현되고 있는 만노스에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중화시켜 불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노스는 이번 코비드-19의 주요 원인 바이러스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널리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은 BTS200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 만노스를 중화하여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상실시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BL3등급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에서 베로셀 수준에서 바이러스의 중화 능력을 시험한 결과 99.9%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2017년도에 과기부로부터 국가 100대 기술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신기술로서 인증되어 국가에서 공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고 만노스와 같은 상시 발현되는 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치료제 개발 경쟁업체는 후지필름사에서 바나나에서 유래된 렉틴 단백질을 가지고 상용화하고 있는 업체가 유일합니다. 현재까지 FDA에서 공식 승인된 코비드 전용 치료제는 없으며 임시, 응급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5건만이 현재 허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유일한 유전자원을 가지고 BTS200이라고 하는 식물성 유래 유전자를 저희가 확보함으로써 경쟁업체는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막만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반렉틴에 비해서 BTS200은 바이러스 막의 존재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바이러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그동안 BTS200을 대량 생산하고 그 효능, 그 예비 독성 평가가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전임상과 임상을 통해서 단백질 의약품 개발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5년간의 항바이러스 연구력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의 치료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형 조성물 기술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패널분들도 매우 흥미롭게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진영 변리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요즘에 가장 이제 심각한 상태인 기술인데요. 아마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은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기술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기술은 콩에서 유래한 렉틴의 바이러스 결합 특성을 기초로 하여 바이러스 결합능은 유지하면서 독성은 없앤 신기환 단백질에 대한 기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또는 감염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BTS-200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만노스를 중화하여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기업체나 많은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특허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기술과 관련되어 국내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사한 바이러스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특허는 현재 다수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관련 특허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는 이제 많지 않지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요. 다수의 출원이 국내외에 출원되어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본 기술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약품, 의약예품, 건강성 기능식품 등의 많은 다양한 분야에 이제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허가 및 사업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어떠한 단계적 전략이 좀 필요할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기술은 이제 코비드19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의 중화 작용을 통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주는 글로벌 신약으로서 가기에 충분한 기술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제약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진행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성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의 확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성식품의 경우에는 본 기술을 이제 면역 강화 등의 기능성을 확보를 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예방적 접근의 어떤 제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독제나 세정제의 경우에도 신규 등록 원료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되고 있는 고시 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료들과 시너지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화를 빨리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쉬운 설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임상이나 인허가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필수적인데요. 그런 이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즉 이제 사업화 전략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본 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화 전략이 지금 현재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어떠한 전략이 있을까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기존에는 이제 사이달 이펙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중화 작용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노력과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질문과 또 하나 이제 처음 질문과 부합되는 물질 간의 시너지 효과로 사실은 다양한 제품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화장품이나 공산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PB라든지 홈쇼핑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재에 대한 홍보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연구자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활용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의 마지막으로 우리 김거식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상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 의약품 개발을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약품 효능이 입증되고 시험이 성공하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인데 이러한 백신의 생산 및 판매가 바로 들어가도 될지 그걸 저희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의약품 판매를 위해서는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전임상 시험은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 동물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입증을 하는 과정이고요. 임상 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임상 1상에서는 수십 명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투약량 등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2상에서는 수십 명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임상 3상에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투약 시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발표된 기술은 현재 BTS-200 물질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단계로 이후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상 시험에 성공하고 인허가가 완료되면 판매가 즉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조금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오늘 이제 세 분의 패널 분들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인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용 조성물 기술에 대한 기술 소개와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